뭐 함흥하면 두부집보다 더 많은 게 마약이다. 막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실제 맞아요? 네, 뭐 그렇게 그만큼 많다는 거죠. 많다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만큼 많다는 거고. 마약을 제조한다는 거, 북한에서는 일명 빙두라고 빙두. 이야기하는데 그 빙두를 제조한다는 거는 법기관하고 뭔가 결탁을 해서 하거든요.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든 네, 것들이 네, 있고요. 그렇죠. 어땠어요? 철원에 사실 그 시골이잖아요. 네. 가다가 이제 함흥이 그래도 이제 북한에서 두세 번째 가는 그런 공업 도시이고 나름 그렇죠. 규모도 꽤나 크잖아요. 네. 어떠셨어요? 처음에 이제 함흥 갔을 때. 제가 기차 타고 이제 함흥역에 딱 내렸는데 함흥시 화장실을 쓰게 된 거예요. 근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북한에서는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화장실? 그 됐어요? 수세식 아니고 막 물 부어서 이렇게 예.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래요? 네, 그 화장실이 타일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참 멋지다 이렇게 느꼈었죠.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. 예. 워낙 좀 낙후한 지역에 낙후한 살다가 지역이지. 함흥을 가다 보니까 함흥 멋지다. 네,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죠. 그렇군요. 저희는 뭐 살 때 사실 너무 더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. 함흥역 가면 그 냄새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 네. 오줌 지린내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역 주변에 가면 거의 뭐 북한은 기차가 정시에 안 들어오니까 거의 그렇죠. 뭐 다 이제 여행객들이 노숙자가 되잖아요. 네. 며칠씩 뭐 기차 다 미정 네. 뭐 언제 몇 시 들어오는 건 모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. 그때는 요즘 이렇게 같아요? 대기 숙박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그 역전 집들은 그렇죠. 대기 숙박으로 다 살아가요. 예, 그런데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그걸 다 수용을 못 하니까 그냥 역에서 그냥 이렇게 배낭을 깔고 그냥 자는 거예요, 이렇게.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. 대기 숙박 모르잖아요. 모르죠. 그 대기 숙박이 뭔지 모를 거야. 네, 대기 숙박이라는 게 가정집에 어떤 아. 행인들을 들이고 맞아요.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게 하고 음. 하루에 그 얼마 정도 받는 그렇죠. 네, 그걸 대기 예. 숙박이라고 하죠. 그렇죠. 예, 그게 뭐 어쩌면 약간 민박 비슷한 거죠. 네, 그냥 민박 약간 같은 거. 민박이죠, 민박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제 하는데 그 사실 함흥역 갈 때마다 너무 이제 불쾌했어요.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사람들 며칠씩 거기서 그렇죠. 막 세수도 못 하고 그 더러운 냄새 나가지고 그 기억밖에 없는데 함흥이라는 것이 공업지대 아닙니까? 네. 상당히 공업지대고. 그 함흥 지역이 제가 이팔 비난론이라고 비난론, 예. 만드는 지역이 있는데 맞습니다. 예. 거기 처음 갔을 때 눈을 뜨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렇죠. 흥남이랑 그쪽 지역 내려가면 맞아요, 네. 맞아요. 예.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공해 자동차 네. 뭐 자동차 휘발유차가 아니라 지금 전기차 쓴다고 막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지역에서 탄을 떼는데 무연탄 떼는데 무연탄. 예. 그게 정지 안 하고 쫙 연기가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렇죠. 그게 미세한 가루가 돼서 막 떠다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눈을 뜨기가 힘들어요. 이팔배너는 그렇고 네. 또 이제 흥남 쪽에 내려가면 그 흥남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그 누런 연기. 네. 그거 이제 너무나 이제 공해가 심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그쪽으로 내려갈 때 되면 코를 막고 다녀야 되거든요. 진짜 예, 좋네요. 엄청난 매캐한 연기. 그래서 오죽하면 김일성이 이제 그 흥남 비료공장이 북한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 함흥 지역에 시차를 내려왔다가 네. 그 지역 와가지고 이제 너무 공해가 심하니까 이거 폭파시켜버리라. 막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뭐 공해를 막는다고 굴뚝 위에다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? 필터 같은 거. 필터를 이제 상당히 뭐 이중 삼중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연기가 날아가는 거 보면 막 신누런 연기들이 막 지금도 날아가거든요. 저희가 네. 그럴 때 그랬어요.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. 제가 눈을 예. 못 떴다는데요. 가서. 그때도. 네. 오. 공장이 또 뭐 잘 돌아가지도 네네. 않는데 그 라인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한두 개 막 돌리거든요. 근데 그 정도니까 다 돌렸다가 아마 거기 사람들 어떻게 살겠는지 그렇죠. 좀 감이 잘 안 와요. 우리가 함흥에서 이제 거의 한 10년 군복만 했잖아요. 7년, 8년 10년, 이렇게 7년, 8년.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길게 했어요? 보통 10년이면 제대해서 집으로 철원으로 가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근데 전 10년은 안 했어요. 10년은 안 하고. 네. 8년 정도? 8년 하고. 네. 그 햇수로 8년 하고 그리고 셀프 전역하고 대한민국으로 와버린 거죠. 그렇군요. 예. 네. 사실 뭐 우리 또 함흥하면 뭐 떠오르는 게 마약 아닙니까? 예? 제가 사실 뭐 마약 얘기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북한에 마약이 확산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제 그 마약이라는 게 최초로 이제 함흥이 발원지가 맞긴 맞습니다. 예. 마약의 발원지. 예, 마약 맞죠. 맛 좀 보셨어요? 발원지답게? 이제 저희는 이제 그때는 그 마약에 대한 어떤 두려움, 공포감,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거부감도 심했고 또 팔로 자체도 없었던 그런 시점인데 북한이 함경남도 이제 그 신원군, 장진, 부전 이쪽에 그 외화벌이를 하려고 엄청난 양의 이제 대량의 아편을 심었어요. 그래서 그 심을 때는 이제 수많은 청장년들이 들어가서 농장들까지 동원을 해서 심고 그 아편 진을 채취할 때는 혹시 이 사람들이 진을 가져갈까 봐 초등학생 애들을 동원해서 따는 거예요. 그렇지. 어린애들이니까. 그래서 그걸 애들이 채취해 오면 이거 이 상태에서 못 팔아요. 아편 덩어리를 못 판대요. 그래서 이걸 가지다 흥남 제약공장이라는
곳에 보내가지고 정제를 하는데 북한 그 흥남제약 공장의 정제 수준이 누런 가루를 이제 보면 하얀 가루가 나와야 되는데 누런 가루가 나와요. 그래서 한 60%밖에 이제 정제를 못하니까 이걸 이제 그때 95년도, 6년도 이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이제 함흥 약학대학 있잖아요. 함흥에. 네네, 함흥에. 그래서 네. 그게 중앙대학이잖아요. 그게 네. 전국의 중앙대학인데 약학대학에 실험 공장이 있어요. 그 제약 네. 그 학부에 여기에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실험 공장에 그걸 가져다가 흥남 제약 공장에서 1차 가공을 한 제품을 가져다가 60% 정도 이제 만든 제품을 가져다가 해봤어요. 해봤는데 상당히 그 순도 높은 앞에 나왔어요. 그래서 그때 친구가 이제 그 약학대학에서 조교로서 이제 거기 참석을 했던 친구가 교수님들의 부탁을 받고 1kg를 갖고 다니면 여기저기 팔러 다니다 이제 못 팔고 북한 그때 당시까지만 그 분위기는 마약이라 하면 사람들이 모두 이제 기겁을 할 때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뭔가 그 할 때 그런 시기여가지고 이 친구가 그걸 들고 다니다가 이제 끝내 함흥에서는 못 팔고 해산이라고 알죠? 그 양강도 해산. 그쪽 사람들이 이제 소문 듣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밀가루 가격으로 사갔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. 상당히 그 나중에 중국에 가서는 뭐 100배 이상으로 받았다. 그래서 그 제 친구가 막 그래서 땅을 치며 막 통곡을 했다는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정도로 그때는 좀 이렇게 순수했어요. 초기였고 마약에 대한 개념조차도 몰랐고 그런데 요즘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또 북한 당국이 만든 영상들 또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정부라든지 이런 여러 센터들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들 보면 그 마약 확산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. 뭐 함흥하면 두부집보다 더 많은 게 마약이다. 막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실제 맞아요? 네, 뭐 그렇게 그만큼 많다는 거죠. 많다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만큼 많다는 거고. 마약을 제조한다는 거, 북한에서는 일명 빙두라고 빙두. 이야기하는데 그 빙두를 제조한다는 거는 법기관하고 뭔가 결탁을 해서 하거든요.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든 걸로 되어 있고요. 그렇죠. 법기관들 보안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 뇌물 받아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. 그냥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. 눈 감아주는 거죠. 또 뒷돈도 받겠죠. 그거. 그렇죠. 그거 안 받으면 뭐 눈 감아주겠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몇 퍼센트 하는지 그 통계 같은 건 내기 좀 어려울 것 같이 경험상 한 30% 사람들 성인들 중에서 30% 이 정도는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상당히 많이 하네요. 뭐 요즘 그래서 뭐 심지어 대한민국에 뭐 최근에 뭐 마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 북한 마약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북한 마약이 상당히 많이 근데 확산됐고 북한에서 말하는 게 이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명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에서 만드는 거 빙두가 뭐 여러 번 해가지고는 중독이 안 된다. 그만큼 뭐 약하다는 건가요? 그게 뭐 좋다는 거예요. 좋다는 지들 거예요? 말로는. 그래요? 좋다는 거예요. 중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뒤끝이 없다.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그 소문이 뭐 밖에까지 다 엄청 퍼졌다는 얘기네요. 근데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중국에 넘어갔다가 거기다가 중국에서 뭘 첨가를 한대요. 첨가를 하면 다시 그게 북한으로 들어오는데 이건 한두 번만 해도 강하게 중독된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. 제가 예전에 법무부에서 이렇게 교도소 강연을 이제 나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여러 교도소를 이제 돌면서 강연을 하다가 이제 탈민들이 이제 수감됐다는 걸 이제 봤어요. 실제 눈으로 봤어요. 가서 교도소 강연을 가서 보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마약 때문에 들어온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. 봤어요. 제가 실질적으로.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가장 최근에 넘어와서 북한처럼 생각을 하고 북한에서는 왜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한에서는 감기약처럼 마약을 먹었다. 그래서 여기 와서 죄의식 없이 자기들 마약을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 심부름도 해주고 또 직접 그 복용도 하고 막 이러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강연할 때 되면 이제 탈북자가 강연하니까 뭔가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막 앞에 앉아서 눈물 뚝뚝 떨구는 거 그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.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 10년 전이었는데 한 3년 전이었죠. 북한이 마약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했는데 최근에는 그보다 좀 더 확산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참 마음이 아픕니다. 북한 그 노동당에서 마약 제조하는 거랑 이런 거를 진짜 뭐 마음 먹고 단속하면 단속을 하겠죠. 그렇죠. 근데 뭔가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걸 아주 다 막아버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 조금 뭔가 봐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느슨하게 뭐 그 정도. 그게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럴 루트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좀 봐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군요. 뭐 아무튼 이건 우리가 검증 안 된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도 있다 그거잖아요. 뭐 우리 그래서 함흥이라는 곳에 참 이제 서로 인연이 있었
있어가지고 함흥 얘기를 나누면서 막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. 않습니까? 예. 함흥에서 예.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. 많지는 않죠. 지금 최근에 그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된 박충건 네. 의원도 지금 함흥 출신이고 네. 해상고등중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국방대학을 갔다가 졸업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와서 또 졸업하고 왔나요? 그렇죠. 졸업을 하고 왔죠. 졸업장 들고 왔죠. 여기 와서도 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석사, 박사까지 다 받고 또 정말 노력을 해서 이렇게 또 국회의원까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네. 함흥에서 뭐 온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다들. 예, 네.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자랑스럽고 또 함흥에서 최근에 오신 분을 만나니까 너무 제가 반가웠습니다. 그 함흥에서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살았고 함흥에서 결국은 탈북을 결심하고 나오셨잖아요. 그렇죠. 저도 역시 함흥에서 탈북을 결심하고 나왔단 말이죠. 그래서 네. 왜 떠나게 됐을까?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이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. 그렇죠. 1990년대 이때 혁명적 수련관이 아주 먼저 그냥 무너져가지고 무너졌죠. 네, 무너졌죠. 저기 국장님 먼저 무너져가지고 오셨는데 네. 왜 무너졌는지 그때는 나름 뭔가 그래도 북한이 사회주의라고 제창할 때고 뭔가 그럴 때인데 왜 그게 좀 궁금하네요.